아이덴티티를 디파인하는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MD들이 연구를 할 때 연구재단도 지원을 받지만 연구재단 지금 중견 하나 하면 아무것도 지금 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중개연구하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랩을 운영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한 칼에 그냥 없애버리시면 이걸 살려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살리면 좋을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분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답변을 듣고서 질문하겠습니다. 네, 부디 꼭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 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역할 분담이 되어 있냐면 과기정 통부는 기초 원천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는 중개 임상 연구를 지원하게끔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영역이 굉장히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기정 통부가 바라보는 기초 원천의 영역은 비임상까지를 바라보고 계시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중개 영역은 사실 그 앞단에 TRL 3 단계부터 시작해서 중개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영역에 대해서 작년에 같은 경우는 기초 원천을 과기정 통부로 일어나려고 노력을 하셨거든요. 과기정 통부에서. 근데 이제 그 자체가 사실상은 그렇게 되지 않았고 이제 각자 영역에서 열심히 지원하기로 그렇게 결론이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들이 중개 임상 연구 사업을 저희 지원하기 위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을 했었는데 이 영역 자체가 그러면은 원천 성격인지 그럼 중개 임상이라고 하면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차별화해서 저희들이 설득을 해야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과기정 통부에서 지원하는 영역하고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만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이미 지원하고 있다고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과기정 통부와 지원하는 영역과 다르다는 것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저희들이 사업을 차별화해서 저희들이 예타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 부분이 의료 현장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개 연구를 지원할 것이고 MD, PhD 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그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임상과 연결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부분을 하나의 차별화 포인트로 가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또 어려움이 있는 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 수요를 제출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200건도 안 되게 수요가 받아졌어요. 사실상 그만큼 경쟁률은 사실 10대 1이 넘거든요.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1000건이 넘게 수요가 들어와야만 우리가 그만큼 수요가 있다고 설득할 수가 있는데 200건이 안 되게 수요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설득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셨지만 그게 안 됐고 그러면 다른 형태로라도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어떤 형태의 우선권을 가지고 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과 굉장히 다른 형태로 예산을 지원해야 되고 이 지원하는 어떤 우선순위는 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든지 과기정통부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하지 못하면 다른 우선순위에 의해서 확보될 수밖에 없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이 부분이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돈과 예산과 그리고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고요. 그리고 올해도 다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네,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특히 수요 조사에 대해서는 조금 많은 참여를 부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가 200분이 넘으시거든요. 그 수요 조사 결과가 200건 정도밖에 안 들어왔다라는 게 저희들한테 어필할 때는 큰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인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가 있으신 분은 추가 질의 하시죠. 말 많이 해서 죄송한데요. 저기 아직 MD들은 보건산업진흥원 그리고 PhD 선생님들은 연구재단 이렇게 좀 이분화된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MD 선생님들이 중개연구를 풀뿌리 연구로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재단에서 풀뿌리 연구 지원을 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꼭 좀 살려주셨으면 하고요. 질병관리본부는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질병관리본부 공고도 매달 들어가서 보는데 저런 공고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연구를 낼 만한 그런 게 없는데 이렇게 보시면 만성질환 극복
과제도 뭐 몇백억 이렇게 예산이 있고 하신데 이런 공고는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질병관리본부 공고 안내 관련돼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예, 그 공고는 지금 진흥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HT드림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올라와 있고요. 단지 제가 아까 조금 죄송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공고의 시기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R&D 사업들이 대부분 지금 12월 말에서 1월 공고인데 말이죠. 저희가 11월 공고로 좀 한 달 정도 먼저 공고가 나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상에서의 공고 공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진흥원에서 지금 그 출연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다 HT드림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공고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조달청에서도 이게 용역이기 때문에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 공고를 내면서 전국에 있는 4년제 대학, 특히 그 병원을, 의대를 갖고 있는 대학들은 전부 다 공문을 보냅니다. 저희 사업이 공고가 됐습니다 하고 안내 공문까지 다 보내고 있어서 뭐 여러 루트로 저희는 열심히 공고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인지 내용에 대해서는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특히 그 보건사업진흥원의 HT드림이라고 하는 정보 시스템 안에 가면 그 정보들이 다 올라와 있고, 그 시기적 사업 공고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 좀 확인을 하시고 그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분 손을 들어 질의를 해주십시오. 네, 저는 이제 병원 건축을 연구하는 건축가인데요. 그 우리나라에 아직도 저 병원 건축 연구소가 없습니다. 왜 없냐면은 그거만 설계를 해서는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코스닥 회사인 휘림 건축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전문성으로 볼 때는 들어가 보면 이제 음압 병동이랄까, 또 석션, 어떤 그 인펙션 이런 부분이 사실 또 이게 과제에 직접 해당되는 부분은 아닐 수도 있고 다부처 및 어떤 전문화된 그 R&D 쪽에 뭐 그런 수요는 많이 않지 않겠지만 우리 저 병원 건축 연구소를 빨리 하나 만들어라. 그 수출도 하고 그거에 하나 가벼운 제안이고요. 그 수요조사 말씀하셨는데 지난 보름 전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수요조사 하나마나 1.0대에서 떨어졌다고 발표를 했답니다. 뭐 선생님이 다 세본 건 아니겠지만 0.9명대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3년 전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우수한 정신건강이 우수할 때 정자와 난자를 2년 전, 3년 전 대비 18배가, 18배가 보관율이 늘어났답니다.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걸 해동하는 기술이, 우리나라 기술이 어느 정도 와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미국의 조디 퍼스터 여자 하버드 배우가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자기 난자를 또 전자를 사서 이렇게 그 비혼 난원을 극복하는 경우도 봤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더 어떤 빅플랜 내지는 미국에 있는 CES 그에 나가는 수준의 우리 국가대표 수출감으로 가려 그러면은 뭐 억지로 저출산을 잡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그 부분에서 있어서는 어떤 그 웰리스 협회도 있었다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그 어떤 그 정책적인 그 B2G나 이런 학회나 또 이런 그 의료기기의 그 밑에 단계 그런 그 대안치료 더 쉽게 말해서는 한방에 있는 쓰는 치료도 융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수 사업단이 좀 있어야 되겠다 보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고견이 필요한데 어떻겠습니까? 예, 이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병원 건축 연구소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이 사업은 R&D에 관련된 그 사업 설명입니다. 이거 물론 해당되는 사항이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병원 건축이나 인프라성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 사업 취지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정자, 난자 해동 기술에 관련된 기술 수준과 그에 대한 융복합 기술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그 담당자분께 그 연락처를 받아서 그때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담당자분이 직접적으로 답변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 표기를 해주십시오. 예. 어디 예. 예, 저 한화제약의 조지현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신약 연구를 주로 하고 있는데 올해 보니까 대부분 이제 범부처 전주기라든지 첨단 의료 기술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신규 과제가 이제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는데 내년이나 내후년이라도 이런 이제 신약 개발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과제가 만들어질 그러니까 새로 만드실 예정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은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더 이상 이것보다는 좀 더 앞으로 나간 부분을 지원을 할 예정인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신약 개발에 관련된 네, 신약개발 지원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로서 신약개발 지원 사업 자체가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복지부에도 신약개발 비임상, 임상을 지원해주거나, 그다음에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거나, 범부처 신약개발 사업단도 있고, 국가항암 신약개발 사업단도 있습니다. 그게 아마 2020년에서 21년까지는 모두 종료가 되거든요. 일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 산업부가 공동으로 지금 본부처 예타를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규모는 정확하게 추산할 수는 없지만 연간 2천억 이상 정도 되는 규모의 사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예타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한다면 2021년부터 정상적으로 지원이 될 것이고요. 그 안에 아마 이제 끊기지 않게끔 브릿지 사업도 일부 지원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신약 개발에 관련 예타 사업이 준비가 되고 있고 브릿지 사업도 같이 준비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예. 그 여기 보면은 연구중심병원 육성 사업만 내용이 있는데요. 새로 지정하는 사업은 혹시 추진되고 있는 게 있나요? 연구중심병원 사업 예. 지금 제도적으로 좀 변화를 가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예, 담당자 선생님께서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술기반국제팀의 강청우입니다. 연구중심병원 지정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R&D 부서에서 담당을 하지는 않는데요. 일단은 당장은 지정이 있지 않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걸 생각합니다. 예, 추가적으로 예, 김현철 단장님. 추가적으로 이제 제도적 변화를 말씀드리면요,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인증제가 추진이 되고 있고 현재 법안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의안정보 시스템에 들어가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만약 인증제로 전환하게 되면 어떤 개수를 제한하지 않고 일정 기준을 통과한 병원들은 아마 인증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거 자체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관심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그 인증제로 되면은 기존에 하던 그런 계획서 작성 이런 부분이 없어지는 건가요? 방법은